대선 가상대결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최대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위원장이 안정적인 공천관리와 참신함으로 긍정평가를 받는 반면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의 중심에 서면서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 이재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한 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할 거라 생각하는데 무슨 발언을 했는지 보도해드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아침 공표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례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지지율 상승 배경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과 관련해 강도 높게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그 본질은 무엇인지 아주 핵심을 잘 짚은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평론을 하고 싶은데요. 한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장동 변호사들이 무서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천 공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같은 한 위원장 발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나오는 말이 바로 대장동 특혜 공천이라는 말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변호인단이 1차 공천 관문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민주당 공관위는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8개 선거구에 단수 또는 경선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이 중 이재명의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인데,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한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별은 지난해 이재명 변호인단에 합류해 검찰 출두 시점을 조율하고 실제 출석했을 때 조사에 입회하는 등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또한 서울 금천구에 출마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기상 국회의원과 경선을 벌이게 됐는데요. 참고로 금천구에는 총 7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했는데 7대2의 경쟁률을 뚫은 셈입니다. 조 위원장도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인인데 지난해 천안함 함장에 대한 막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제밖에 이재명의 측근이자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의 변호인이었던 임윤태 변호사도 남양주 갑에서 최민희 전 의원과 대결합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의 법률특보를 지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변호인이라는 타이틀을 빼면 특별할 게 없는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내에선 대장동 특혜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직격한 것인데,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무서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천에 공천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이렇게 공천하는 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이라며 대장동식 공천, 대장동 변호사 이런 분들만 모이는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 모여 입법 독재하는 국회를 생각해 보시라. 정말 끔찍하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종북 통진당 후신들이라는 말이 덧붙여진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야권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이 진보당의 비례대표 3석 배정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는데 이를 한 위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며 해산명령을 낸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여기에 더해 선거연대에 참여한 광우병 집회, 천안함 괴단살포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들의 추천을 받은 4명도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현재 민주당의 공천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단박에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거대 양당의 수장으로 이번 총선을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과 이재명과 한동훈에 대한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자, 오늘 이런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차기 대선 가상대결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 범위 내 최대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위원장이 안정적인 공천관리와 참신함으로 긍정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공천파동의 중심에 서면서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에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6%가 한 위원장을 꼽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응답은 40.4%로 집계됐는데요. 6.2%라는 격차는 해당 여론조사 기관 기준 한동훈, 이재명 양자 대결 사상 가장 큰 격차입니다. 무엇보다 한 위원장 선호도는 증가하거나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이재명의 하락세는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대선이 한참 남은 지금 이 시점에서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 이 시점이 총선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의 선거를 지휘하는 두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와 관련한 여론조사 하나를 더 전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걸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발표되고 있는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들을 보면 모든 지표들이 아주 좋죠. 정당 지지도 또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과 관련한 조사, 공천의 평가와 관련한 여론조사 수치들이 민주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앞서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와 관련한 지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 명절 연휴를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여럿 공표됐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득표율인 48.56%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의 의뢰에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5.1%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2.3%로 나타났는데요. 참고로 오늘 나온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이후 이 여론조사 기관의 정례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유한 여론조사 공정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추이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등 외교 순방까지 연기하며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공천 시즌을 지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들이 줄어든 탓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6% 하락한 32.6%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45%를 기록하면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무려 약 1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달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이 불거질 때였는데 무슨 말이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다음을 회복하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한동훈 다음을 유지해라 이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다음을 다소 회복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평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고면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은 저돌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강한 추진력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4월 10일 총선을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연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자 가운데서도 73%가 긍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민심을 잘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피하지 않고 나서는 점에 국민 상당수가 크게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경한 태도는 2022년 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을 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두었는데 대규모 물류 대란이 벌어지면서 비난의 화살은 화물연대로 쏠렸습니다. 결국 화물연대는 보름여 만에 화합을 중단했고 당시 30%대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반드시 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소 반발이 있더라도 밀어붙인다. 대통령이 민의를 따르는 일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즘 분위기가 총선 전망을 밝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구독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다시피 방심은 금물이겠지요. 분위기는 좋게 가져가되 총선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